안녕 친구들. 오늘은 트럼프의 거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트럼프가 어떠한 거래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트럼프는 1987년에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했어. 이 책에서는 11가지의 거래 전략을 강조했지. 11가지 거래 전략을 하나씩 읽어보면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 돼. 그중 핵심은 바로 6번과 7번, 11번의 거래 전략인데 어떤 거래 전략인지 한번 알아볼까? 첫 번째 거래 전략은 바로 최대한 과장하고 관심을 끌어라 전략이야. 언론의 관심을 끌면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거든. 본인의 이미지를 부각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 작전이지. 두 번째 거래 전략은 상대를 압박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라 전략이야. 극단적인 요구를 먼저 제시한 뒤 타협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효과적이지. 세 번째 거래 전략은 바로 항상 승리하는 태도를 유지하라 전략이야. 협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절대 패배를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지. 트럼프는 작은 타협에 만족하는 것은 실패한다고도 표현했어. 어때? 이러한 트럼프의 거래 전략을 들어보니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 우리는 이제 이런 트럼프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거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대응 방법은 텀블 호주 총리식 대응 방법이야. 24년 6월 트럼프 일기를 상대한 텀블 호주 총리는 트럼프에 맞서는 전략을 각국 지도자에게 조언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 전 세계 정상들은 트럼프에게 아첨해서 그의 분노를 피하려고 안달하지만 그런 순종적인 접근은 나쁜 전략이다. 오버오피스나 다른 무대에서나 괴롭힘에 굴복하는 건 더 많은 괴롭힘을 부른다. 트럼프의 존중을 받는 유일한 길은 맞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직설화법으로 강하게 나오면 처음에는 트럼프가 분노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오히려 그런 상대를 존중했다는 게 텀블의 논리야. 구체적인 예시로 텀블은 당시 미국과 호주가 체결한 난민 협정으로 트럼프와 힘겨루기를 했었지. 당시 트럼프 참모진은 텀블에게 난민 협정 문제는 꺼내지도 말라고 사전 경고했지만 텀블은 이 문제를 다시 주저없이 거론했어. 이에 트럼프는 처음에 분노했지만 통화 마지막에는 마지못해 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답한 상황이 있었지. 그리고 4개월 후인 2017년 5월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는 도널드 당신과 똑같네요 라고 말하며 텀블은 터프한 협상가라고 평가했어. 텀블은 이런 말을 남겼어.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외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존중을 받아야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한다. 트럼프는 골목대장처럼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굴복시킬 수 없을 때 거래를 시도한다. 거래 성사까지 가려면 각국 지도자들은 먼저 괴롭힘에 맞서야 한다. 트럼프에게 동맹, 우정 등은 기자회견용이다.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말을 남겼어. 두 번째 대응 방식을 알아볼까? 바로 카타르식 대응 방법이야. 최근 카타르 왕실은 4억 달러짜리 보잉 747을 트럼프에게 선물했어. 카타르가 선물하겠다는 보잉 747은 신품은 아니고 카타르 왕실이 13년째 타고 다니는 중고 비행기야. 중고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개인 전용기이지. 침실 3개와 전용 라운지, 집무실이 있는 거대한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를 트럼프가 탐내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신형 대통령 전용기 제작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었어.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40년이 다 되어 노후가 된 상황인데 보잉이 신형 전용기를 2024년까지 납품하기로 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이슈로 납품이 2027년까지 연기되었어. 이 상황은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 신형 에어포스 1을 타기 힘든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지. 현재 에어포스 1은 기체 자체가 워낙 노후하다 보니 전기 문제로 이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향해서 출발하다가 돌아오는 일도 생겼거든. 이 일로 2026년 1월 23일 미공군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어. 대통령 전용기의 인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 항공기 투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고 늦어도 올해 여름까지는 이를 인도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보안을 점검하고 임시로 투입되는 에어포스 1이 바로 카타르 왕실이 선물한 항공기야. 이러한 카타르의 우호적인 행동에 트럼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아?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공짜 비행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아니다. 상대가 퍼팅을 봐주면 고맙다 하고 공을 집어 다음 홀로 가야지. 아니요, 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 트럼프는 주면 바로 먹는 스타일이고 카타르는 이것을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어. 이번 가자평화위원회에서도 카타르는 가장 먼저 참여 의향을 밝혔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여전히 트럼프에게 잘 대응하고 있어. 오늘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알아보았는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 끝으로
트럼프의 마지막 거래 기술에는 최악에 대비하라 라는 원칙이 있어. 주식도 결국 기교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먹는 게임이야.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판을 읽어. 승리는 준비된 자가 오늘 만났을 때 터지는 법이니까. 앞으로도 메르와 세상 읽기를 통해 인사이트를 같이 넓혀가자. 메르의 한 줄 코멘트. 트럼프 대응법으로 호주식과 카타르식이 있다. 하나만 계속 쓰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갈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두 방법을 적당하게 섞어 쓰는 게 정답일지 모르겠다.